안녕하세요. 허재영 기자입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허재영 기자도 여러분 앞에서 어떤 후보를 결국 지지하기로 결정했는지 선언을 하면서 방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많은 후보들 투명하게 그리고 객관적인 자세로 검증에 참여해 왔습니다. 이제 대부분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은 끝냈다고 판단합니다. 더 이상 여러분께 모든 판단을 맡기고 기자로서는 그냥 이렇게 여러분을 그냥 바라만 보기만 해서는 안 될 때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어, 제가 이제 대략적인 후보자들에 대한 검증을 끝낸 만큼 여러분들이 대통령 선거를 잘 치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는 게 맞겠다 이런 판단을 했고요. 리포액트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가장 차기 대통령으로서 자격을 갖추고 있는 후보로 최종 판단했다고 알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우리 리포액트 구독자 및 후원자 여러분, 우리 사회는 각종 양극화와 세대 그리고 성별 갈등, 또 여전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검찰과 사법개혁, 또 언론개혁, 또 재벌들이 여전히 중심이 되어 있는 경제체제, 이 문제 해결과 또 노동자의 권리 향상 같은 숱한 개혁의 과제를 많이 안고 있습니다. 리포액트는 자기 대통령이 바로 이 미완의 사회개혁, 그리고 지속 가능한 성장, 이 모두를 제대로 해낼 수 있는 사람이 대통령이 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이것을 가장 잘할 수 있는 후보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라고 최종 판단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재명 후보는 행정가로서 탁월한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간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보여준 행정력, 출마한 대선 후보들 중 가장 으뜸이었죠. 성남시의 천문학적인 부채, 시장이 되자마자 각종 효율적인 개혁들을 통해서 단번에 해결했고, 그걸 넘어 성남 시민들이 경험해보지 못했던 복지 예산의 대폭 확충까지 경험했습니다. 성남 시민들은 대부분 알 것입니다. 성남 모란시장에 오랫동안 운영되어 왔던 개고기 시장. 상인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자발적인 철거를 이끌어냈죠. 또 경기도에 산적해 있었던 계곡 하천 무단시설 정비. 이재명 시장 역시 또한 상인들과 대화를 통해서 어떠한 물리적 충돌도 없이 해내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사회적 갈등을 어떻게 해결하면 되는 것인지 정말 모범적으로 보여준 모습이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행정력만 탁월함을 보여준 것이 아니었습니다. 일관된 철학을 가진 개혁적인 후보로도 판단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당 후보, 심상정 정의당 후보 모두 각자 개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언론과 검찰 개혁을 위한 행동에서만큼은 낙제점에 가까운 행보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는 중단 없는 검찰 개혁과 언론 개혁을 지속적으로 외쳐왔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완성하지 못한 언론 개혁을 지속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고 리포액트는 판단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한 언론중재법 개혁안, 기자단체들의 이기적인 행보와 왜곡된 정보들의 확산으로 현재 좌초한 상태입니다. 국민의힘과 정의당은 이런 왜곡된 정보에 휘둘렸고 되레 퍼뜨리는 것에 동참하면서 많은 국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만이 언론개혁 법안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와 행동력을 갖춘 정당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또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해서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끌어내겠다는 신념을 국민에게 지속적으로 보였습니다. 여러분, 싸워서 이기는 것은 하책입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것은 중책입니다. 그리고 싸울 필요가 없게 만드는 평화가 바로 최고의 안보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문재인 정부가 다하지 못한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완화를 중단 없이 추진할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고 리포액트는 판단합니다. 이재명 후보는 우리 사회의 각종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 가장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후보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합니다. 물론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의혹이 여전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리포액트는 이에 대해서 지난 몇 개월간 수없이 많은 검증 보도를 해왔습니다. 리포액트의 취재 내용들 모두 살펴보시면 아실 겁니다. 이재명 후보와 관련된 대장동 의혹은 국민의힘에 의해 조작된 사건임이 명백합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와 그의 측근들이 대장동 개발 이익의 상당수를 가져간 것은 이미 증명됐습니다. 당연히 이재명 후보가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 비록 이러한 부정부패 세력들을 모두 척결하지 못한 것은 유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이재명 후보만의 한계가 아닙니다. 우리 지방자치 민주주의의 한계를 보여주는 안타까운 사건인 것입니다. 우리 지방사회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토건 세력들, 여기에 유착해 부를 늘려가고 있는 집단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얼마나 거대했었는지 그 적나라한 실태를 보여주는 상징적인 사건으로 보아야 합니다. 국민의힘, 오히려 이런 부패 세력들의 몸통이면서 이 모든 부패 의혹들을 이재명 후보에게 덮어 씌웠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리포액트의 각종 취재를 통해 여러분께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대장동 사건은 되레 이재명이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증명하는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 이재명 후보는 또한 최근 커져가고 있는 이 젠더와 성별 갈등을 가장 균형 있게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대통령 후보라고 리포액트는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지나치게 남성들만의 편에서, 또 심상정 정의당 후보는 지나치게 극단적 페미니스트의 편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 남녀 갈등, 사회적 갈등이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젠더 평등, 성평등 사회, 우리 사회 구성원들과 싸우면서 해결하면 안 됩니다. 논쟁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 가야 합니다. 그를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양쪽 모두의 입장을 고루 듣고 조율하는 것이 지도자의 능력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는 대선 기간 내내 이러한 균형적인 모습을 보였고 향후 국가 지도자로서 균형 있는 모습을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리포액트는 이런 이유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지지를 오늘 엄숙하게 선언합니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또 이재명 정부의 5년이 대한민국의 미래가 되어야 함을 확신합니다. 이번 선거는 차악을 뽑는 선거가 결코 아닙니다. 존경하는 깨어있는 시민 여러분, 악을 뿌리 뽑는 선거로 만들어 갑시다. 투표에 꼭 참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리포액트 대표기자 허재현 기자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지지하는 선언을 여러분과 함께 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보험 어떻게들 가입하셨나요? 보통 아는 분들 통해서 묻지마 가입 많이들 하시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게 꼭 필요한 보장들은 포함됐는지, 지금 내가 내는 보험료는 적당한지 모르는 경우가 태반이죠. 이런 분들을 위해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 더 착한 보험 클리닉을 소개해 드립니다. 허재현 기자를 후원하시는 분들이 모여 있는 곳이니까 객관적이고 착한 상담 해주는 업체 같아요. 상담 받으실 때 허재현 기자 방송 보고 연락합니다 하고 말해보세요. 업체는 제가 말해 놓겠습니다.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 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산삼도 이제 저렴하게 드실 수 있는 시대라는 것 아셨나요? 산양산삼 한번 드셔보세요. 야생의 산에 산삼의 씨를 뿌려서 키워낸 삼이라 자연에서 나온 산삼과 효능이 똑같다고 하네요. 7년근 산삼을 산에서 직접 캐어 원액으로 만든 산삼 2박스를 허지연TV 구독자들에게만 36만 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한 박스 아니고 2달치 먹을 산삼이 2박스에 36만 원인 겁니다. 물론 36만 원 적은 비용은 아니지만 여러분, 홍삼이 아니고 산삼입니다. 홍삼과는 또 다른 차원의 면역력 강화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구매하실 수 있는 링크는 유튜브 댓글란 상단에 올려둘게요. 이 광고는 허지연TV 유튜브 방송 수익구조 개선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자, 국민의당과 국민의힘, 예, 지금 대통령 후보, 그죠? 단일화 해가지고, 지금 야합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고, 지금 국민의당의 많은 당원들과, 예, 지금 뭐 하여튼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 뭐 대단히 뭐 그것도 그렇고요. 일단 겉으로는 그렇게 보입니다. 예. 이게 지금 단일화가 시너지 효과가 그죠? 나고 있겠죠. 나고 있는데 생각만큼 컨벤션 효과의 그를 못 보고 있지 않나. 일단 그런 좀 분위기고요. 그래서 얼마나 다급했으면 안철수 후보가 그죠? 예, 편지까지 막 이 초딩 같은 글씨로 또 아무튼 죄송합니다. 뭐 어쩌고 저쩌고밖에 썼는데 예,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그죠? 예, 감동을 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네요. 예. 제가 권은희 의원에 대한 대놓고 비판 글을 쓰셨는데, 혹시 보셨습니까? 예, 저도 마음이 너무 아픈데, 어쨌든 썼습니다. 국민으로서 너무 화가 나고. 그리고 권은희 의원에게 분명히 제가 먼저 문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예. 권 의원님, 저와 사적으로 만나신 자리에서 분명 국민의힘은 사람 같지도 않은 정당이다. 저한테 분명히 그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예? 근데 지금은 사람 같은 정당으로 그죠? 예, 보이신다는 겁니까? 안철수 씨가 권은희 원내대표, 국민의당의 원내대표의 뜻을 거스르고 합당까지 그죠? 추진하고 있는 겁니까? 아니면 당신 역시 그 사람 같지 않던 정당과 합당에 그죠? 동의한 겁니까?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 답이 없으시더라고. 그래서 뭐 답이 없으면 뭐 이제 더 이상 뭐 저와 관계 맺음하지 않겠다라는 뭐 그렇게 뭐 생각해도 될 것 같고 그래서 제가 대놓고 그냥 예, 그냥 공개적으로 글을 썼습니다. 권은희 의원님, 네 실망스럽습니다. 예. 왜냐 권은희 의원과의 저와의 어떤 그 친분은 뭐 그죠? 예, 뭐 깊이 설명 안 드리겠습니다. 뭐 그냥 아무튼 적지 않습니다. 예, 적지 않고 저는 그분의 이제 합리적인 어떤 보수적인 신념, 합리적 보수에 대해서는 저는 굉장히 그 열린 태도를 갖고 함께 논쟁하고 토론하고 정치적 행보를 응원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기자거든요. 예, 여러분과 생각이 좀 다를 수 있어요, 이 부분은. 근데 권은희 의원은 합리적인 보수로 저는 판단을 해왔고 민주당의 실망스러운 부분들이 그저 늘 있기 때문에 저 역시 그래서 권은희 의원이 더불어민주당의 내부 모습들을 지켜본 것들이 분명히 공감할 만한 측면들이 있었고 그죠? 저 역시도 비판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권은희 의원의 어떤 그죠? 안철수 의원과 함께하는 행보에 대해서 뭐 그렇게 제가 막 비난하진 않았습니다. 그냥 지켜봤죠. 다만 사람 같지도 않다라고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분명히 저에게 그렇게 얘기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 믿고 여러분에게 안철수와의 단일화는 아마도
죄송해요. 안철수가 윤석열과 단일화하는 거는 아마도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을 거다라고 제가 거의 확신에 차서 여러분께 그죠? 논평해드렸던 거 기억나시죠? 예. 어떻게 보면 저의 어떤 그죠? 취재에 기반했던 논평이었는데 여러분에게 이제 그죠?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안철수 씨가 보여줬기 때문에 저 역시도 여러분에게 해명을 해야 했고 그에 대해서는 또 권은희 대표 원내대표의 또 답변을 들어야 했기 때문에 제가 문자 메시지를 보냈는데 답변이 없길래 오케이 뭐 그럼 여기서 끝. 그래서 저도 그냥 권은희 의원과 나눴던 이야기를 그냥 대놓고 그죠? 뭐 페이스북에 썼습니다. 썼고 그리고 권은희 의원도 이제 심판 당하셔야죠. 예, 예. 안철수가 저지른 실수이건 아니면 권은희 대표가 동의했건 간에 예. 또 존중한다라고도 입장을 밝히셨더라고요. 예. 심판 당하셔야죠. 예. 그래서 국민이 아직 알지 못했던 권은희 의원의 망언에 대해서 제가 공개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권은희 의원이 저를 과거에 만난 자리에서 그러니까 총선 직전에 이런 이야기를 저에게 했습니다. 예, 2년 전에. 그때 이제 광주 시민들이 권은희 의원에 대한 심판 여론이 굉장히 컸잖아요. 예, 배신감 느끼고 광주의 딸이라 그래서 밀어줬더니 보수 정당에 가서 안기어 있고 그죠? 그래서 광주 시민들이 되게 화가 많이 나 있었었는데 권은희 의원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허 기자, 솔직히 나는 광주 시민들을 심판하고 싶은 심경이야. 예. 정치에 대해서 너무 몰라.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죠, 속으로. 뭐야, 이 사람이고. 그죠? 나처럼 어디 정신질환 있나? 예. 제가 우울증 있잖아요. 그래서 울컥하는 게 있다고. 나를 이해해주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가끔 울컥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가끔 말실수하고 제가 그러죠. 뭐야, 권은희 의원도 좀 그런 게 있나? 상처 많이 입으셨구나, 이분. 예. 다만, 울컥하는 마음에 사적인 자리에서 한 얘기니까, 일단, 모른 척이 있어 줄게. 뭐, 하여튼, 그렇게 하면서 이제 들었는데, 언제까지 모른 척 할 수 있느냐? 그거는 권은희 의원이 국민에게 신뢰 있는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조건 속에서만 가능한 것이죠. 예. 그래서 지금까지 꾹 제가 그죠? 예, 참으면서 권은희 의원의 솔직한 행보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철수 후보가 그죠? 국민의힘과 야합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예? 광주 시민들의 열망을 국민의힘에 이렇게 그냥 갖다 바치는 예. 본인이 찬성했거나 반대했거나 어쨌거나 책임이 있으신 거 아닙니까? 못 말리신 것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심판 당하셔야 됩니다. 예. 광주 시민 여러분, 예. 권은희 의원을 더 이상 광주의 딸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분은 여러분을 심판하고 싶어 했던 분입니다. 예. 예. 여러분을 존경하지 않아요. 권은희 의원을 함께 안철수 대표와 함께 심판하시기 바랍니다. 광주의 딸의 자격이 없으신 분입니다. 그분. 다만 그래도 다른 그 국민의당의 이제 그 지도부급 인사들에 비해서는 조금은 이제 좀 나은 논평들을 하긴 하시더라고요. 권은희 의원이 페이스북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의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그죠? 돌을 던질 수는 없다라고 존중한다. 그러면서도 국민들에게 한 약속을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 어떤 식으로 책임질지를 좀 더 고민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다른 그 이제 그 국민의당 지도부들과는 확실히 결이 다른 모습을 보여준 거는 맞아요. 그러나 안철수 후보의 결정을 존중한다고요? 네? 역시 권은희 의원 심판 당하셔야 됩니다. 예. 광주 시민들이 당신을 심판하실 거예요. 예. 저도 이제는 권은희
의원에 대한 심판에 동참할 겁니다. 예, 더 이상 제가 봐드릴 수 없어요. 예. 그리고 안철수 대표 국민한테 사과하세요. 예? 이게 무슨 짓입니까? 국민의당 당원들한테만 사과하실 게 아니에요. 예? 왜? 왜 그러죠? 아, 유튜님, 네, 감사합니다. 예. 방송 그 제작 편집 비용이 좀 들거든요. 유튜브 그걸로 잘 쓸게요. 왜 이 사람이 사과해야 될까요? 여러분 보세요. 그 안철수 씨가 불과 사퇴 발표를 하기 전 불과 몇 시간 전에 대선 토론회에 나왔어요. 중앙선관위가 주관하고 공중파 방송이 그죠? 공중파라는 그 자원을 그죠? 활용해서 주최한 선거에 나와서 국민들이 자신의 이야기를 듣게 했다고. 어차피 사퇴할 거면서. 그거는 우리 사회가 용인한 공공재를 가지고요. 에? 사기친 겁니다. 여러분 그거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돼요. 그리고 대통령 선거 홍보를 하기 위해서 온갖 그 유인물들 각 가정에 다 뿌려졌습니다. 선거 벽보에도 본인의 사진을 다 걸어줬습니다. 왜? 중앙선관위가 그죠? 안철수 후보가 낸 선거 기탁금이 있거든. 응? 그거에 따라서 다 일을 한 겁니다. 그런데 사퇴하면서 이 돈 다 돌려주게 생겼어. 그러면 그거 다 누구 돈으로 메워야 돼요? 우리 국민 돈으로 메워야 돼요. 그러니까 안철수는 뭘 한 거다? 정치적 쇼를 하면서 국민 돈을 가지고 세금을 가지고 자기 홍보 쇼 한 거예요. 방송 출연을 지금 몇 번을 했습니까? 거기서 물 마시고 아니 거기 뭐 생수통 하나 갖다 놓는 것도 다 우리 돈이에요, 여러분. 본인 지금 10년 동안 그런 행동을 몇 번이나 했어요. 제대로 합시다니 감사합니다. 아이 그만 좀 쓰세요. 아무튼 고마워요. 여러분, 예? 안철수 후보가 이런 식으로 중도 사퇴하고 우리 선거 자금 다 날리고 본인 홍보 쇼하고 그거 도대체 우리가 몇 번을 지금 이 사람 홍보에 지금 우리 돈 들여갖고 지금 동참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게 너무 화가 나. 단일화를 할 거면은 진작에 빨리 하든가. 뭐예요? 그 마지막 토론에는 완전 우리가 안철수 후보의 어떤 정견 발표하고 뭐하고 뭐 상대에게 질문하고 뭐하고 그죠? 한 30분 이상 안철수에게 그죠? 배당된 그 시간들 다 그냥 공중으로 날아간 거 아니야. 뭐야? 4시간 돌려내 이 아저씨야. 그리고 뭐 해외에서 이미 재외국민 투표에 참여하신 분들 그분들은 다 뭐가 됩니까? 에? 다 사표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청와대 그 국민청원 게시판에 안철수 방지법이 필요하다. 이거 해도 너무한다. 에? 그러니까 김동연 씨가 단일화할 때까지만 해도 그분은 너무 이제 군소 후보니까 국민들이 뭐 그렇게까지 분노하진 않았는데 안철수는 진짜 해도 너무한다. 에? 어떻게 저렇게 뻔뻔하게 국민 기만을 할 수 있느냐? 예.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예? 안철수 방지법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예? 그래서 지금 이상돈 교수 중앙대 이분 되게 보수적인 분이잖아요. 과거에 이제 그 안철수랑 같이 국민의당 이끌으셨던 이제 분인데 이분도 진짜 너무 한다. 이거 정치 패륜이다. TV 토론 전에 사퇴했어야지. 이게 무슨 짓이냐. 대놓고 비판하잖아요. 용서할 수가 없어요, 이거는 국민의 당원들한테만 사과할 게 아니에요. 예? 아, 정말. 그래서 지금 이제 많은 그 국민의당 당원들이 지금 이제 화가 나가지고 막 다 뭐 탈당하고, 예? 예. 물론 이제 탈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또 윤석열 지지하는 사람들 저는 뭐 이렇게 다 섞여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쨌거나, 예. 지금 당이 굉장히 내용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 정말 새정치라는 거는 그냥 그죠? 예. 좀 달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럼 단판이 뭐야? 단판 안 하겠다고 해놓고는 불과 단판 같은 건 안 하고요. 꼭 경선할 겁니다. 이렇게 해놓고는 그 몇 시간 만에 단판 해버리고 지금이 무슨 삼김 시대입니까? 당원들의 허락을 그러니까 인준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지가 뭔데 합당 여부를 결정해? 아니 여러분 열린민주당하고 더불어민주당 그 합당하는 절차 기억나세요? 당대표들끼리 합당한다고 그게 합당된 겁니까? 아니죠. 당원들 열린민주당 당원들의 인준 과정들이 있었잖아요. 만약에 그게 인준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당대표 다 사퇴하는 거죠. 그게 민주주의입니다, 여러분.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 열린민주당이 대단히 좋은 모습을 보였던 거예요. 저는 물론 합당하지 말라는 쪽에 있었지만 어쨌든 당원들이 그거를 인준하면 되는 겁니다. 그 절차를 밟아야 돼요. 근데 새정치를 하겠다라고 나서신 안철수가 열린민주당보다도 훨씬 구태적인 모습으로 합당을 선언하고 윤석열 품으로 안기고 20세기 정치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의당 당원들이 화가 나 안 나?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그나마 좀 제대로 해줄 거라고 믿었던 권은희 의원도 뭐 그런 얘기가 없어. 그냥 그냥 결정을 존중한대. 당신 입으세요. 원내대표예요. 에? 국회의원 원내대표라고요. 권은희 씨. 에? 당신의 당적이 바뀔 수가 있어. 근데 뭘 존중해. 국민의 당원들에게 의사를 묻고 나서 인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얘기하셔야죠. 이게 새정치고 이게 합리적 보수 아닙니까? 권은희 의원님. 제가 당신에 대해서 지금까지 오해한 거야? 심판 받으셔야 돼요. 광주 시민들한테. 본인이 어디다 대고 광주 시민들을 심판하고 싶다고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세요? 에? 싸가지 없이. 국민을 섬겨야 할 정치인이 그게 올바른 태도입니까? 제가 겉으로는 그 앞에서 위로해주고 마음의 병이 있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치료하면 되는지 제가 다 조언도 해주고 그러고 왔지만 속으로는 경악했어요. 이분 이거 마음의 병 안 고치면 이거 큰일 나겠네. 이거 정치인으로서 이거 진짜 큰일 나겠다. 제가 굉장히 걱정하면서 물론 그러고 나서도 이제 또 총선 끝나고 나서 또 비례대표 또 당선이 되시길래 물론 또 굉장히 또 축하는 해드렸죠. 하지만 기억나세요? 마음의 병 고치라고 제가 그 얘기 꼭 하고 전화 끊었어요. 기억나세요? 권 의원? 아직도 못 고치셨어 이거 보니까. 정치인으로서 자격이 더 이상 없어 보이세요. 그만하세요. 심판 당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광주 시민들한테. 이제 권은희 의원 저한테 연락도 하지 마. 나도 연락 안 할 거야. 저 원래 정치인들하고 뭐 별로 친하지도 않고 미련도 없어요. 정치인들한테 제가 가끔 쓰는 기사들이나 보내주지. 저한테 페북에 댓글도 달지 말라 그래 저는. 다 아시잖아요. 저는 별로 이렇게 정치인들 좋아하지도 않고 그 사람들 곁에 있고 싶지도 않아. 그러는 순간 정치인들에 대해서 할 말 못하는 기자가 되는 거예요. 왜? 인간적 관계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박예숙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권은희 씨가 국진당으로 간 건 아니라고 생각해. 이 사람은 여전히 저는 그죠? 국민의힘 의원이 되려면 국민의힘이 다시 사람처럼 보인다라는 것에 대해서 국민한테 설명하셔야 돼요. 저한테 분명히 그랬거든. 사람 같지도 않은 정당이라고. 근데 다시 사람으로 보인다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셔야 되고, 다만 그죠? 비례대표셨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신념이 여전히 난 국민의힘과는 같이 못한다 그러면 후보 의원직 사퇴하셔야죠. 뭐 그렇다고 뭐 국민의당 의석수가 날라갑니까? 다른 그 차순위가 이제 승계받지? 그게
합리적 보수의 행보죠. 그거 정도 하실 거라고 제가 조심스럽게 기대합니다만 그런 거마저도 안 한다? 그럼 저도 또 가만히 안 있을 겁니다. 예. 국민의힘 권은희 의원은 제가 못 보죠. 예. 그때 또 한번 제가 크게 비판할 겁니다. 자, 여러분, 합당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약간의 해프닝 같은 게 있었어요. 이거 영상 보셨습니까? 둘이 이제 기자회견처럼 이렇게 손 붙잡고 하고 난 다음에, 그죠? 이거 기사, 이거 읽어드려야 돼. 잠깐만. 이런 대화를 했대요. 예, 나한테 어떻게 신뢰를 보여주실래요? 윤석열 대표님, 윤석열 후보님, 이러니까, 단일화 각서, 이런 거 필요한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니까, 윤석열 씨가, 종이 쪼가리가 뭐가 필요합니까? 저를 믿어주세요. 예, 저도 안철수 후보를 믿겠습니다. 지랄하고 자빠졌다. 입만 열면 거짓말하는 사람을 어떻게 믿어? 근데 안철수 같은 초딩은 믿을 수 있겠지. 그래서 뭐 이준석 대표도 합당에 뭐 동의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아유, 지금 이준석 대표 또 딴 얘기 하고 있어요 지금. 근데 아무튼 종이 쪼가리가 뭐가 필요하냐 이러면서 각서 같은 거 뭐 이런 거 안 써줬나 봐. 그리고 그냥 말로만 어떻게 합당하겠다 이렇게 하기로 했나 봐. 그래가지고 뭐 아무튼 기자회견문을 같이 쓰긴 썼는데 윤석열 후보가 그거 같이 읽은 다음에 챙기지도 않고 그냥 가버리는 모습에 안철수 후보가 막 당황해가지고 막 쭈삣쭈삣하면서 이거 안 가져가세요? 필요 없나요? 이렇게 묻는 장면이 언론에 살짝 노출됐어. 이거 잠깐 보실래요? 잠깐 보세요. 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네. 다시 한번 봐보세요. 이거 필요 없으세요? 이렇게 그냥 가버리잖아. 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에휴, 답답하다. 이거 봐봐. 이거 혼자서 그냥 들고 가잖아. 윤석열은 그냥 이미 나가버렸어. 그냥 나가버리고, 주려고 하는데, 그냥 가. 예. 이제 필요 없는 거지, 뭐. 벌써 찬밥이죠. 에이, 이런 인간한 걸 몰랐냐, 안철수 씨. 아이고. 계속 당해보세요. 이준석 씨, 자, 합당에 분명히 동의한다라고, 그죠? 윤석열 후보가 안철수 씨에게 말했다. 그게 이제 동아일보, 그죠? 보도였잖아요. 에? 통합정부, 정치개혁. 이게 뭐라 그랬다? 이준석 씨가? 그건 안철수 후보 본인 생각이시고요. 네. 인수위원회부터 공동정부 구성까지 함께 협의하며 역사와 국민의 뜻에 부응할 것이다. 이렇게 단일화 선언문에 돼 있는데 공동정부, 연립정부 뭐 이런 것에 대해서 뭐 논의해봐야 될 것 같네요. 논의해보겠대요. 안철수 씨 결국 그거 얻어냈어. 논의해보는 거 축하드려요. 네. 참 많은 거 얻어내셨네. 그러니까 윤석열을 뭘 믿냐? 아유, 바보 같은 사람들은 어쩔 수가 없어. 맨날 속아. 여기 봐봐. 윤석열 보고 이랬대잖아. 나한테 맡겨주세요. 이준석 대표도 동의했어요. 바로 아니라는데? 아이고. 초딩. 아, 근데 아무튼, 뭐, 본인만 초딩 같은 거면 뭐 상관이 없는데, 그 피해를 지금 고스란히 국민들이 다 떠안게 생겼잖아요. 이게 뭡니까, 이거?
안철수 씨. 봐봐. 네, 윤석열 안철수 후보의 짠하다. 네 필요 없대잖아. 너 필요 없대. 자, 미국의 타임지가 이재명 후보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이재명 후보만 인터뷰하렸던 건 아니고 윤석열 후보도 함께 인터뷰하려고 했는데 자신이 없었는지 타임지 인터뷰를 윤석열 후보는 거절했다고 하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만 이제 보도를 한 것 같습니다. 뭐 그렇게 뭐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뭐 이제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제 뭐 홍보하고 싶겠죠. 그래서 네. 일단 뭐 보도자를 내면서 타임지가 이재명 후보를 인정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자를 냈는데 국민의힘이 하루 더 지나서 또 다른 보도자를 냈습니다. 뭐라고 이제 보도자를 냈냐면 김은혜힘 국민의힘 뭐 공보단장이시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전 세계적인 명성의 주간지 타임지가 이 후보와 가족을 둘러싼 불법 혐의를 박제했다. 헉, 이게 뭔 소리야? 내가 알던 이재명 기사가 아닌데? 그래서 이 사람이 쓴 글을 가만히 봤어요. 타임지 원문이라면서 이걸 이렇게 딱 해놓고 본인이 해석해 놓은 것도 써놨어. 보니까 뭔가 써있긴 해. 뭐야 이거? 이재명은 아들의 불법 도박이 그죠? 적발된 것에 대해서 사과했고, 아내는 불법으로 지방공무원을 개인 비서로 고용을 했고, 경기도 신용카드로 국고를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재명을 둘러싼 비리 수사에 연루된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이재명 캠프는 이재명이 이와 관련되었다는 것은 가짜뉴스라고 우겼다. 이렇게 기사를 쓴 것처럼, 김은혜 의원이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제가 타임지를 직접 들어가 봤어요. 들어가 봐서 원문을 봤더니 이게 원문은 맞아. 원문은 맞는데, 그러니까 기사 뭐 굉장히 이제 긴 분량의 기사인데 거의 맨 말미에 어쨌든 이런 의혹들을 받고 있다라고 써준 거야. 그거는 언론으로서 당연한 거죠. 근데 마치 타임지 기자가 이재명이 이런 의혹을 받고 있는데 이재명이 가짜뉴스라고 우기고 있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쓴 것처럼 김은혜 씨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흑색선전이에요. 뭐냐면 여러분 이거 너무 어렵지 않게 확인돼. 자 여러분 보세요. 맨 마지막에 이거 부분만 봐봐. Lee's campaign team were quick to dismiss any connection to their candidate as fake news. 여러분 우리 뭐 수능 영단어 수준 하잖아. 이거 여러분 이거 해석해 보세요. 이재명 대선 캠프는 이러한 후보의 가짜 뉴스와 관련해서 어떠한 연관성도 없다고 그죠? 단호하게 부인했다. 단호하게 그죠? 선을 그었다. 이런 뜻인 거잖아요. 디스미스라는 단어가 이게 그냥 바로 부인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일축했다. 우리 표현으로 그런 표현입니다. 디스미스가. 그죠? 이게 우겼다. 이런 뜻이 아니야. 이거 내가 설명해줘야 돼. 이거 다 아는 영단어잖아요. 이런 정도는. 근데 이거를 타임지 기자가 이렇게 써놓은 거를 가지고 마치 이재명 캠프가 이걸 다 가짜뉴스라고 우겼다 하는 것처럼 보도를 그렇게 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해놨어. 국민들을 다 바보로 하냐? 김은혜 씨, 이 정도 영단어는 국민 한 2천만 명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단어야. 어디서 이런 개수작질을. 그래서 제가, 제 페이스북에다가 이거를 이제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정운현 씨 있잖아요. 최근에 이제 윤석열 쪽으로 가버린 그분이 타임지가 그죠? 이재명 후보의 비리를 전 세계의 독자들에게 박제했다. 그러면서 역시 이 언론사는 살아있다. 뭐 이런 식으로 정운현 씨가 글을 써놨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한때 존경받던 기자란 분이 어떻게 이런 식으로
그죠? 팩트 체크도 안 하고 페이스북에 이런 식으로 쓸 수 있냐? 정윤현 전 기자님, 디스미스는 일축했다는 뜻이지 우기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에? 윤석열이 그리고 타임지 기자가 윤석열의 의혹에 대해서도 다 써놨어. 무속 논란, 부인의 학력 위조와 조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도. 에? 에, 바보. 그리고 제가 실력 없는 테이블들은 민주당에 안 어울리십니까? 그러니까 잘 가셨어요. 제가 이렇게 조롱을 해놨거든. 빠른 속도로 지우셨네. 예. 여러분, 제가 영어는 좀 제법 하죠. 그래서 이거 들어가서 제가 직접 봤더니 윤석열의 의혹에 대해서도 이렇게 써놨어. 여러분 보세요. 윤 intern had to apologize. 어쩌고저쩌고. 여러분 제가 다 읽어드리진 않을 거고 잠깐 보세요. 여기 보면 그죠? 뭐라고 써놨어? His wife's resume, 그죠? 이거에 대해서 inaccuracy, 그러니까 뭐 부정확하게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제출한 거에 대해서 사과했고, 그리고 또 뭐 있어? stock manipulation, 그죠? 주가 조작 이런 거에 대해서 allegation, 혐의, 예. 부인했다, 다 써놨어, 그리고 또 무속 논란에 대해서도 써놨어. 샤먼, 애널, 이거 뭐야? 이거 처음 보는다는데 이거 뭐지? 애널, 그러니까 학문침 뭐 이런 그 사람 얘기하는 것 같아. 하여튼 뭐 그런 것까지 다 써놨어. 이런 것들이 캠프에서 그죠? 어컬트 핸드, 오컬트 그러니까 무속 이런 거에 대해서 연루된 것에 대해서도 다 써놨고 다만 윤석열은 이런 거에 대해서 denied, 부인했다. 다 써놨습니다. 에? 예. 그러니까 이재명 의혹에 대해서만 써놓은 게 아니야. 윤석열 의혹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똑같은 분량으로 써놨어요. 근데 그럼 국민의힘 논리대로라면 이것도 그럼 타임지 기자가 전 세계에 그죠? 윤석열의 의혹. 윤석열 씨가 그죠? 김건희 씨 교수직 지원하면서 허위 이력서 써낸 거 사과했고, 김 씨가 주가 조작 의혹에 연루된 거, 무단과 학문 침술사 뭐 이런 거가 선거 캠프에서 보이지 않는 손 역할한 거 이런 거를 국제사회에 박제해놨다라는 거야? 니들 논리를 하면 그렇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타임지가요, 정확하게 써놨잖아. deny. 부인했다. 윤석열은 부인했다라고 써놨어.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그 의혹에 대해서 dismiss 했다고. 다 써놨어. deny, dismiss 뜻 몰라? 수능 영단어, 뭐 기초 영단어 이런 건데. 그런데 아무튼 뭐 국민들 대다수가 뭐 그런데 또 낚일 줄 알고, 예. 타임지가 이렇게 해놨다라고. 아니 그리고 언론들도 그래. 야 니들 이게 맞냐 이게 이런 걸 왜 보도해줘? 그러면 똑같이 써줘야 될 거 아니야. 타임지가 윤석열 후보의 부부가 받고 있는 여러 의혹에 대해서도 불법 혐의를 박제해놨다라고 똑같이 써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그런 게 아니잖아. 왜 이런 걸 써줘? 이런 흑색 선전을. 기자들이 미쳤냐? 이래서 원문을 읽어야 돼요. 원문을. 국민의힘이 쓰는 보도자료 뭐 온갖 성명들은 하나하나 팩트 체크를 하지 않으면 아주 교묘하게 이런 거짓말들이 다 들어가 있어가지고요. 예, 아주 피곤해 죽겠어. 아주 그냥 너무 혐오스러워. 그리고 맨날 이런 데에 낚이는 30%의 국민들 정신 차리세요. 국민의힘의 보도자료와 온갖 주장들은 항상 뭔가 거짓이 섞여 있다니까. 기자들이 이런 걸 팩트 체크를 좀 잘 해줘야지. 뭐 하는 거야, 니들? 자, 그리고 뭐 이건 이제 여러분들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허재현 TV에서는 말씀 안 드렸으니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의 그죠? 시력 변천사가 공개됐습니다. 예. 이분은 뭔가 중요한 국가의 그죠? 어떤 그 검사를 받아야 될 때만 짝짝이 눈이라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 예. 군입대 신체 검사할 때는 그죠? 좌우의 시력차가 0.7이었다가 그죠? 공무원 채용 신체 검사서에서는 여기선 또 떨어지면 안 되니까 갑자기 정상이 돼.
그리고 인사청문회 때 그죠? 국민한테 이제 또 시력 차이를 공개해야 되니까 그때 또 다시 짝짝이 눈으로 회귀해. 이런 인간이 전쟁하자고 선동하고 있고. 아유. 어떻게 국민의힘엔 다 이런 사람들밖에 없어? 하나같이. 신세계 그 정용진 씨 그 회장 그분도 군대 면제 받기 전에는 뚱뚱했다가 군대 면제 받은 직후에 갑자기 이제 정상 체중으로 돌아와서 지금도 굉장히 날씬하잖아. 왜 그래? 니들은 항상 여러분, 군대 다녀와서 나라 지키느라고 고생하셨던 여러분, 윤석열의 이런 시력 변천사 참고하시고 투표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언론을 통해서 언론이라기보단 대한 언론들 위주로 좀 공개가 좀 되고 있죠. 그 무슨 해외 기반을 둔 무슨 언론인 것 같더라고. 한국 계열의 언론사인데 여기서 이제 윤석열 씨와 친분이 있는 어떤 법조인이 녹취해 놓은 거를 그대로 언론에 공개를 했더라고요. 저는 뭐 박근혜, 이명박 뭐 이런 사람들에 별 관심이 없기 때문에 뭐 이건 그냥 뭐 그렇고 제가 놀란 거는 4번, 5번이 이거예요. 이분이 완전 경찰에 대해서 이렇게 하대하면서 권위의식의 쩐 발언을 할 거라고 정말 상상하지 못했습니다. 보세요. 경찰이라는 거는 늘 검사한테 엉까야 출세해. 이 엉까라는 게 엉아, 형아 뭐 이런 뜻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또는 뭐 대들다 뭐 이런 뜻으로도 보이고. 그래서 이게 두 가지로 다 해석이 되는데 경찰들이라는 거는 늘 검사한테는 형이라고 해야 출세할 수 있어. 이런 얘기이거나 아니면 검사한테 대들어야 출세를 할 수 있어. 이 둘 다로 해석됩니다. 이렇게 둘 다 문제 있는 발언이에요. 그리고 또 황운하 의원, 국민이 그죠? 선출직으로 뽑은 의원입니다. 국회의원, 경찰 출신의 황운하 의원 아시죠? 경찰관이 어디 검찰 조직에다 대놓고 권력을 내놓으라는 요구를 하냐? 우와. 국회의원인데. 국회의원인데. 황운하 씨가 국회의원이에요, 아저씨. 국민의 대리인이라고 경찰관으로서 얘기한 게 아니라. 근데 이분은 국회의원이 되더라도 경찰은 경찰인가 봐. 그래서 어디 경찰 출신이 검찰 출신한테 대들고 권력 내놓으라는 거야. 네가 국민이 뽑아줬으면 다야. 넌 그래도 경찰이야. 우리 검찰 밑에 있는 사람이라고. 어디 우리한테 권력을 내놓으라 그래. 이런 인식 아닙니까? 이거 너무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우와. 저는 이게 더 경악할 만한 발언이에요. 왜 이게 사람들이 박근혜는 내가 깜빵 보냈다 뭐 이 발언에 왜 경악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그건 뭐 지들끼리 뭐 떠들거나 말거나 저는 이게 제일 깜짝 놀랄 발언이에요. 이게 경찰은 국민이 아닙니까? 검찰 눈에는 경찰은 국민이 아니에요? 그 10만 경찰은 국민이 아니야? 섬겨야 될 국민이 아니에요? 경찰 출신 국회의원은 검찰한테 검경 수사권 조정 얘기하면 안 되는 거야? 늘 검사한테는 형님 잘못했습니다. 우리 좀 예쁘게 봐주세요. 이러는 건 뭐야? 와, 전 이게 더 놀라웠어요. 이 경찰들이 이거 다 들고 일어나야 될 발언 아닙니까? 박근혜 지지자들은 이제 1번에 이제 놀란 거고. 여러분, 김용민 씨가 지금 뭐 김건희 씨가 성상납을 받았다라는 의혹이 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써가지고 또 더불어민주당도 발칵 뒤집히고 또 이런 우익 매체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막 비난을 하는데 여러분 리포액트 보도 다 보신 분들은 아시죠? 예. 여기까지만 제가 팩트 체크 해드릴게요. 이거 이미 제가 한 달도 전에 기사를 써드렸어요. 피의자 김건희 윤석열의 성상납 주장이 나오는 이유 뭡니까? 윤석열과 그죠? 언제부터 동거하고 사귀기 시작했는지가 녹취록을 통해서 밝혀졌다고. 예? 2010년 이전으로 확인이 되는 겁니다. 2010년 이전.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왜 이게 시점이 확인되는 게 중요해? 2009년에 그죠? 예. 김건희 씨가 엄마랑 같이 양재택 검사, 이런 사람들한테 뇌물 갖다 바친 죄로 수사를 받고 있었거든. 2009년에. 예. 그래서 엄연히 입건이 되어 있는 피의자 신분이었습니다. 김건희 씨는. 그런데 이때부터 우연의 일치인지 모르겠으나, 예. 윤석열 씨랑 교제를 시작하는 겁니다. 예. 예. 그래서 이게 지금 의도적인 접근이 아니었느냐. 지금 이런 이제 그런 비판들이 나왔죠. 그래가지고 정대택 씨가 법무부에다가 2012년 3월에 이거 피의자가 검찰 간부랑 부적절한 동거를 하고 있다. 이거 말이 되느냐. 그리고 이 사건이 이제 무혐의 처분되는데 영향을 줄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진정서를 넣어요. 박근혜 정부 때. 그래가지고 이게 결국은 윤석열이 징계 1개월을 당해. 예. 예. 뭐 그런 사건입니다. 예. 그래서 윤석열한테 김건희 씨가 성상납을 한 건지 안 건지 그런 거는 확인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표현은 조심하는 게 맞는데 다만 이 사건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이 이런 주장을 할 수는 있죠. 우리 같은 기자들은 당연히 이런 표현을 굉장히 신중하게 하고 거리를 두지만 다만 2009년쯤부터 윤석열과 김건희는 교제를 시작하고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피의자와 검찰 간부가 동거하고 사귀어도 되는 거냐 민원이 들어갔고 법무부가 이걸 인정해서 윤석열을 징계 1개월에 처했다라는 거 이거는 명백한 사실인 겁니다. 리포액트에서 이미 보도해드렸어요. 그래서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씨 조용히 계세요라고 얘기하는데 더불어민주당의 일부 의원님들 리포액트 보도 확인은 좀 하셨습니까? 김용민 씨의 표현에 대해서 제가 뭐 잘했다 못했다 뭐 이런 얘기를 뭐 드리진 않겠습니다. 뭐 나라면 이렇게 얘기 안 했겠다라는 얘기 정도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당연히 허재영 기자는 그렇게 표현을 안 하죠. 그런데 저는 그래서 김용민 PD를 비난하기보다는 원래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이 의협심이 강해요. 그래서 늘 말실수를 해. 내가 차라리 구설수에 올라더라도 이런 의혹들이 묻히는 건 못 참겠어. 이게 순수하고 착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김용민 PD가 좀 그런 편이에요. 그래서 굳이 하지 않아도 될 발언들을 좀 하셔. 내가 옆에서 이분하고 뭐 하루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식사를 하고 좀 그러면 내가 김용민 PD 그죠? 격려해 드리면서 뜯어 말릴 발언들이 한두 개가 아니야. 그러나 사람이 착하고 순수하고 의협심이 강한 거를 어떻게 더불어민주당 당신 너희들 그 수박들보다는 김용민 씨가 100배나 이거 확인해 봤어 이거? 확인도 안 해보고 제가 여러분 리포액트 기자잖아요. 제가 왜 이거 제 그 언론사 사명을 리포액트라고 지었냐면 리포트 하면서 동시에 그걸 가지고 행동하겠다 라고 해서 제가 리포액트라고 지은 거예요. 없는 영단어지만 제가 만들었어요. 제가 늘 존경하는 기자가 조지 오웰 언론인이거든. 이 사람은 이제 사회주의자인데 어떤 그쵸 국제 사회주의자로서 노동자 민주주의 이 사람 노동자들이 어떤 독재에 맞서 싸우고
그죠? 이런 것들에 항상 관심을 갖고 그 사람은 같이 가서 막 총 들고 싸워주고 그랬어. 그러면서 같이 르포 쓰고 기사 쓰고. 조지 오웰 그 동물농장 여러분 그 소설로만 알고 계신데 이 사람 기자예요. 예, 아주 훌륭한 기자입니다. 저처럼 독립미디어 1인 기자였다고. 그래가지고 그분은 막 딱 100년 전입니다. 스페인 내전 이런 데 참가해가지고 노동자들과 함께 총 들고 싸우고 프랑코 독재 정권에 대해서 기록하고, 예, 까탈루니아 참가라는 그 기행문이 그겁니다, 여러분. 하여튼 뭐 그래서 제가 까탈루니아 골뱅이 한이.co.kr에는 되게 욕 많이 먹는 긴 그 이메일 주소를 썼던 거예요. 혹시 아십니까? 아무튼 옛날 얘기고.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가끔씩 행동하는 겁니다. 예, 분에 못 이겨서. 그래서 내일 제가 우크라이나 이 전쟁 중단, 네, 이 집회에 참가할 건데 그냥은 못 가지. 그냥은. 그래서 제가 오른쪽에 이 손팻말을 만들었어. 누구예요 이거? 예, 우크라이나로 가는 기차. 예, 누가 타고 있어? 예, 푸틴이. 예, I love war. 그러면서 어디다 발을 올리고 있어? 의자에다가. 제가 이거 뭘 패러디하는 거냐면, 예, 윤석열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푸틴. 예, 푸틴과 똑같은 생각을 가진 전쟁광 윤석열을 제가 이제 패러디한 겁니다. 내일 이거 들고, 선글라스 끼고, 누가 나 알아보는 건 싫으니까. 굳이 뭐 알아보고 인사하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한 시간 서 있다 올 거예요. 방송 이런 거 굳이는 안 할 거니까 뭐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아무튼 예, 행동하는 기자가 되겠습니다. 이거 정의아 평화님 또 주셨네. 감사합니다. 내일 예, 커피 한 잔 마시고 올게요. 감사합니다. 내일 뭐 대선도 대선이지만 네 중요하죠. 그렇지만 이제 또 세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정말 마음으로는 전 우크라이나에 같이 가서, 예, 조지 오웰처럼 같이 총 들고 싸우면서, 예, 막 이렇게 기사로 써가지고, 유튜브 방송 하고 싶어, 거기 가서. 예, 얼마나 이 전쟁의 참혹함, 이 푸틴의 나쁜 행동, 그리고 이 푸틴의 이 나쁜 행동을 또 정치에 이용해 먹고, 예, 그런 또 국민의힘 일당들을 또 고발하고 싶어가지고, 제가 마음으로는 거기 우크라이나 키예프? 예, 거기 수도 한가운데에 가서 같이 함께 하고 싶지만 뭐 그럴 순 없죠.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굉장히 큰 선거가 치러지기 때문에 일단 여기가 급해. 그러나 하루 정도는 시간 내서 제가 여기 다녀오겠습니다. 그래서 푸틴과 윤석열이 얼마나 똑같은 인간들인지 제가, 예, 이 포스터를 이렇게 들고 광화문 광장에 서 있을 거니까 서울 보신각 앞이구나. 예. 예. 그래서 뭐 저를 보실 수 있으면 보시고 아님 말고 뭐 아무튼 뭐 다녀올게요. 자, 감사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 이번 선거는 차악을 뽑는 선거가 아닙니다. 악을 뿌리 뽑는 선거입니다. 그 점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투표하면 이깁니다. 설사 만에 하나, 예, 우리가 바라는 후보가 안 되더라도, 예, 우리의 선택은 옳습니다. 5년 후에 다시 당선될 수 있는 씨앗을 뿌립시다. 예, 물론 이번에 당선되면 더 좋고. 네, 허재영 기자의 시사발사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